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가정 환경은 그래도 좀 북한에서는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죠. 사실 뭐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그 지위 덕택에 가정 환경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평양 내에서도 이제 좋다고 손꼽히는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특목고를 나왔고 거기서 6년 동안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이렇게 다닐 수 있었죠. 북한 유학생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북한 사람들도 유학을 나가긴 나가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 영어영문학과 2학년 때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습니다.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유학 나간 지 2개월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같은 반에 뭐 미국인 친구도 있었고 한국인 친구도 있었고 북한에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당시는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또 아니다 너희가 자작극이다 막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북한 체제 남한 체제다 논쟁으로 그게 비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과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북한에 대해 더 잘 알았어요. 지방의 사정이라든가 뭐 탈북민이라든가 혹은 뭐 탈북 루트라든가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KBS 다큐멘터리도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것도 보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죠. 그 전에는 아예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뭐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아예 몰랐어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사정이 어떤지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그게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때 감정은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는 혼란스러움이 제일 컸어요. 이게 뭘까라는 그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제 중간에 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계속 또 새로운 걸 찾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혼란스러움이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좀 분노 혹은 배신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았고 충성심 교육을 받았고 유학을 마치게 되면은 또 돌아가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신감이 컸죠. 절실하게 회의감을 느꼈던 거는 이제 주변에 보면은 다 비슷하게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은 북한에서는 알아주는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 이런 생각이 든다, 좀 회의감이 든다. 그 정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 호화별장 짓고 호화 요트 사고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지도자라면 마땅히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어드리는 게 그들의 의무고 말로는 늘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라는 얘기들 엘리트들한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다 안다. 그런 실태인 거 다 안다. 근데 뭐 어쩌겠느냐 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괜히 나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너한테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이면은 그냥 감사해 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소리 내서 싸웠죠. 기성세대는 내가 바꿀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설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2010년 크리스마스 파티였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아이스링크를 타러 이제 갔었죠, 사실. 막 아이스링크를 타고 막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런 똑같은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났으니까 조명이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아이스케이트도 타고 막 이렇게 하하호호 놀고 있는데 이 동시간대 이 12월 25일 이때 정말 북한은 추울 텐데 북한에 있는 다른 어린 친구들은 제대로 옷은 입고 있는지 제대로 밥은 먹었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불현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좀 부끄럽지만 혼자서 그냥 대성통곡을 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게 한 번에 폭발이 됐었던 거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커피숍에 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들도 여기 나와서 한국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한국 뉴스 다 보는 거 안다. 나름 똑똑하던 친구들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못 느낀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라고 해서 막 지금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니까 이제 친구들 한 명씩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불편한 친구들은 갔어요. 사실은 몇몇은 마음 맞는 친구들 한 6명 정도 남았었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그 왕징이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한인 서점에 가서 책들을 다 사기 시작했죠. 그때 사려고 했던 책이 지금도 여기 하나 있어요. 그때 샀던 책이 자유론이라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이라는 책이었는데,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깨닫는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그 책을 이제 친구들이랑 다 돌려가면서 읽었었죠. 독서회 활동을 그렇게 하다가 동아일보에도 편지 보내고 유엔에도 보내고 이러면서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금방 잡혔어요. 사실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택해야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걸쳐서 어렵게 2012년 3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죠. 탈북민으로서 이제 많은 한국 출신 대학생들을 만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반응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약간 거부감이죠. 근데 그 거부감이든 신기한 반응이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인위적으로 탈북민들을 조명할 때 하나의 필터를 씌워서 조명해버리는 바람에, 예를 들어 탈북민 하면은 뭐 공작원, 탈북민 했을 때 영화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것도 공작원이고, 그리고 공작, 공유 나오는 그것도 뭐 탈북한 뭐 특수부대 요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탈북민은 약간 공작원 혹은 내지 간첩, 약간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탈북민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몇 달 지내다 보면은 별 다를 게 없네 싶은 사람들인데, 그 점들을 먼저 느끼기 전에 언론이 그들한테 탈북민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필터를 씌워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신기해하는 거, 사실 신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인 만났을 때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평범하게 그냥 직장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조명되고 해서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 진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수 진영은 북한 인권을 본인들의 지지층 확보하고 뭐 탈북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할 뿐,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뭐 딱히 한 게 없고, 또 진보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 인권이라는 건 천부적인 권리고, 사실 우리도 인권이 등한시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다 깨달은 세대인데, 북한으로 시절이 돌아갔을 때는 왜 그렇게 다들 무덤덤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안쓰러웠고,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어떤 불합리한 모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됐을 때 아무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